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입니다. 기업 재무제표 딱 열어보면 복잡한 금융상품들 엄청 많잖아요. 아휴, 그냥 어려운 회계 용어겠거니 하고 넘기셨나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 상품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메저먼트에 따라서요. 같은 자산인데도 회사 이익이나 재무 상태가 정말 마법처럼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금융 상품의 세계, 특히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분류의 비밀을 좀 파헤쳐서 여러분의 재무제표 독해력을 한 단계 업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걸 말하는데요. 크게 보면 현금이나 나중에 현금을 받을 권리인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하고 반대로 현금을 줘야 할 의무인 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로 나눌 수 있죠.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하면 보통 현금,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지분 상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채권, 같은 채무증권 이런 게 딱 떠오르고요. 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는 사채나 차입금 같은 거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채무증권, Debt Securities의 분류가 아주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네, 그게 바로 기업이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유 목적이나 사업 모형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똑같은 채권이라도요. 기업이 이걸 왜 들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단기 매매 증권, 트레이딩 세큐리티즈.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딱 그 목적에 맞게요. 평가는 공정가치, fair value,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합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아직 실현 안 된 손익 있잖아요. 미실현 손익. 이게 즉시 당기 순이익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막 오르내리면 회사 손익계산서에 바로바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야, 변동성이 크겠네요. 그럼 두 번째 분류는 뭔가요?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줄여서 그냥 AFS라고 많이 하죠. 이건 단기 매매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기까지 쭉 가져갈 것도 아닌 말 그대로 팔 수도 있는 상태의 증권들이에요. 이것도 평가는 똑같이 공정가치, fair value라는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겠군요. 느낌이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AFS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요,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본 항목 안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OCI, 줄여서 OCI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손익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OCI요? 기타 포괄 손익. 그럼 당장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기업들이 이 AFS 분류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단기 실적 방어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하,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분류는 이건 그럼 만기까지 보유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Held to Maturity 또는 HTM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모두 있어야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들은 시장 가격 변동에 신경 안 쓰고 취득 원가에 이자 수익 같은 거 조정해서 계산하는 상각 후 원가, Amortized Cost로 측정합니다. 상각 후 원가. 그럼 이건 미실현 손익 자체가 아예 안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똑같은 채권인데도 이름표 트레이딩 AFS, HTM 하나 딱 붙이는 거에 따라서 평가 방식도 다르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네트 인컴이냐 OCI냐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럼 주식 같은 지분증권은 좀 다른가요? 지분증권은 채무증권보다는 분류가 좀 더 단순해요. 기본적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처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분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 Fair Value Through Net Income, FVTNI라고 부르죠. 물론 비상장 주식처럼 공정가치를 알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이걸 실무적 간편법, Practicability Excep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중요해진 개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손상, 임페어먼트. 이게 예전이랑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손실을 인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재 예상 신용 손실, Current Expected Credit Losses, CCL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 손실까지 미리 다 추정해서 충당금으로 쌓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훨씬 더 전향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하겠다. 이런 의도죠. 와, 오늘 정말 금융상품, 특히 채무증권의 이 세 가지 분류, 트레이딩, AFS, HTM이 단순한 회계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이나 위험관리 성향까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분류를 보면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지, 혹은 보고되는 이익의 변동성을 얼마나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투자자산 항목에서 이 채무증권들이 트레이딩, AFS, HTM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업의 숨겨진 속마음, 투자 MBTI를 파악하는 아주 재미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을 읽는 그런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